6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인생을 바꾼 5가지 명언. 5개의 간단한 문장이 제가 60세 이후 인생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말들이 단순히 한순간 저에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 도전에 맞서는 방식, 그리고 내일을 꿈꾸는 방식을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이고 67세입니다. 평생 동안 저는 지혜가 계절의 변화처럼 점진적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번개처럼 옵니다. 갑작스럽고 밝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깨달음의 10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우연히 발견한 5가지 명언을 통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60세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막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고 제 최고의 장면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은퇴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저 자신에게 이제 뭐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 여행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 명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제 인생과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들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장들입니다. 명언 1.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저를 뼛속까지 흔들어 놓은 첫 번째 명언은 조지 엘리어트의 말이었습니다.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화요일 아침 부엌에 앉아서 특히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아시죠? 세상이 당신 주변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당신과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는 항상 작가가 되는 꿈을 꿨지만 인생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아이들, 실용적인 직업 모두 좋은 것들이었지만 제 펜은 수십 년 동안 먼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명언은 될 수 있었던 것, 이 과거형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 마르가레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같은 명언을 발견했습니다. 마르가레타는 항상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그 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이 너무 늦었다고 받아들이는 대신 그녀는 간호조무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오늘날 68세인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우리의 꿈을 자격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방법에 지혜를 더할 뿐입니다. 명언 2.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이 고대 중국 속담이 제 2번째 인생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작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40대에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은 것, 50대에 더 많이 여행하지 않은 것, 평생 동안 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을 몇 달간 후회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저에게 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회는 행동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나무를 심지 않았지만 오늘 심을 수 있습니다. 65세에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던 제 이웃 로베르토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커뮤니티 센터의 초급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그림들은 열정적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첫 번째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그림들이 걸작이었을까요? 박물관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용기와 결단력의 걸작이었습니다. 이 명언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의 압박과 후회의 고통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곳에서, 있는 나이에 시작하세요. 당신의 나무는 수십 년 전만큼 높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늘과 아름다움, 그리고 열매를 제공할 것입니다. 명언 3.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C.S. 루이스가 이 말을 했고 이것이 저에게 부드러운 깨달음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꿈꾸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게임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명언은 제 친구 자넷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71세의 그녀는 자신의 모험적인 날들이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했고 내 아이를 키웠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을 읽었을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오로라를 보는 꿈을 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늙은 여자의 허황한 꿈이라고 치부하는 대신 자네든 이를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73세에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춤추는 녹색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진실은 60세, 70세,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꿈들이 종종 젊었을 때의 꿈들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명언4. 나이는 마음가짐의 문제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의 재치 있는 지혜가 연령차별에 대한 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와 제 자신으로부터 모두 말입니다. 이 명언이 마법처럼 제 관절의 삐걱거림을 멈추게 하거나 기억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이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미묘한 사과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기술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늙었을 거예요. 또는 제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명언은 제가 제 자신의 최악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기회를 갖기 전에 제가 먼저 저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아르투르가 이 명언을 완벽하게 체현합니다. 78세의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르는 그들의 의견에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구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아르투르는 시니어들이 약물 복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대형 기술 혁신은 아니지만 그의 지역사회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것에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명언은 나이가 종종 산술보다는 태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정의하도록 하는 것을 멈춥니다. 명언 5. 인생은 편안한 영역의 끝에서 시작된다. 제 관점을 변화시킨 마지막 명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제 주치의 병원에 있던 동기부여 포스터에서 말입니다. 인생은 편안한 영역의 끝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와 비슷한 말을 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는 그 대기실에 앉아서 제 건강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말들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60대에 매우 편안하고 매우 작은 세상을 스스로 구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일과 같은 사람들, 같은 활동들. 저는 그것이 만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명언은 제가 64세에 등산 그룹에 가입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등산을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느리게 만들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때로는 제가 그들을 느리게 만들기도 했고 그것은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그룹은 인내심을 갖고 격려해 주었고 저는 잊고 있던 근육들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등산 그룹은 주말 여행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캠핑 모험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제가 66세에 카약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각 단계는 단순히 제 인생의 활동을 더한 것이 아니라 제 연월의 인생을 더했습니다. 제 친구 엘레노라는 69세에 이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대중연설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룹 앞에서 말하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할 이야기와 나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연설은 황금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했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시니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영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리고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잃을 것이 적고 그 벽들을 넘어갈 때 우리를 이끌어줄 더 많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명언은 단순히 제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의 끝을 기다리던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최고의 장들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저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는 후회가 낭비되는 에너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이는 마음가짐의 문제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나이와 관련된 기대의 감옥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편안한 영역의 끝에서 시작된다. 는 살아가는 모험을 다시 발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60대, 70대, 80대 또는 그 이후 어디에 계시든 이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고의 날들이 지나갔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 수 있을 때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명언들 중 어떤 것이 가장 깊이 와닿으셨나요? 어떤 꿈을 추구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편안한 영역에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거나 관점을 바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기쁨으로 인생의 이 아름다운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황금기가 진정으로 황금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들이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명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연월들을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